최근에는 연립 효과의 내구성을 보강한 새로운 표면 기술이 개발됐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모든 것이 미끄러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기존의 표면 기술이 물에 한한 것이라면 이 기술은 기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립 효과 표면에는 기름이 스며드는 반면 이 기술은 기름도 방울져 떨어진다. 연립 효과와 달리 슬립스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2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나 온도나 아니면 또 다른 낮은 표면 장력의 물질들이 와도 계속해서 이 지속적인 리펠런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식충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벌레잡이 통풀에서 영감을 받았다. 통의 입구에서 벌레들이 미끄러지는 원리를 응용했다. 건조한 날에는 이 페리스톰 주변으로 곤충들이 걸어다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막이 형성된 후에는 이런 작은 개미들이 미끄러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 표면에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포러서티가 있고 텍스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식물이 이제 그 스윗 넥터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막이 더 형성이 되고요. 다공성 표면에다가 수막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 코팅보다 오래 간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페인트와 같은 기름 성분도 잘 흘러내리는 표면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점도가 높은 제품에도 효과적이다. 청소 관리도 용이해 글로벌 화장품 회사와 함께 화장품 생산 라인에 필요한 공업용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 선박이나 이런 데 선저에 따개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연료 효율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코팅을 활용하면은 그런 선박의 연료 효율도 올릴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연은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섬세한 기술자다. 우리는 그 기술을 베낄 뿐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 그래도 끊임없이 베낄 대상을 찾고 있다. 표면 개발의 오래된 관심사는 접착력이 있는 표면을 개발하는 것이다. 방창용 교수는 한 단계 들어가 수중 접착이 가능한 표면 개발에 도전했다. 그 해답을 문어의 빨판에서 찾았다. 이 안쪽에 지금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게 독이물이거든요. 문어의 강한 접착력은 다리에 있는 수많은 빨판 덕분이다. 빨판에는 컵과 같은 공간 안에 동그란 돌기가 있다. 어딘가에 붙으면 외부의 힘으로 표면의 수분을 밀어내고 남은 수분은 돌기와 돌기 주변의 공간으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힘을 제거하면 빨판의 컵과 부착 표면 사이의 공간은 진공 상태로 높은 흡입력이 생기게 된다. 연구진은 문어 빨판 구조를 나노 기술로 재현해 수중에서도 붙일 수 있는 점차 패치를 개발했다. 특별한 접착제를 바르지 않아도 빨판 표면이 물속의 물건을 들어올린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런 게 붙였다 떴을 때 이렇게 표면이 전혀 오염되지가 않기 때문에 반도체의 웨이퍼나 이제 글라스 표면에 오염되지 않게 이송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가능할 것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웨어러블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람 피부에 장시간 붙여서 사람에 있는 그런 생체 신호들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번 붙여서 떼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연구진은 2014년 양서류 발바닥의 미세 선물을 이용해 생체 신호를 잴 수 있는 반창고형 센서를 개발했다. 문어를 모사한 수중 점착 기술은 또 다른 웨어러블 기술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저 같은 동물학자는 늘 자연을 관찰하고 삽니다. 몇 년 전에 한 전자회사에서 저를 찾아와 차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청했어요. 개미나 까치를 연구하는 저 같은 동물학자가 무슨 스마트폰 개발에 상관이나 있을까요? 수학과 물리학에서 답을 찾던 공학자들이 최근에는 저 같은 생물학자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첨단 과학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장 한쪽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 해파리를 모방한 로봇이다. 물속을 헤엄치는 해파리처럼 에어젤리는 8개의 촉수를 부드럽게 움직여 그 반동으로 비행한다. 실내 비행용으로 개발된 에어젤리는 풍선 속 헬륨 가스의 부력과 가벼운 소재, 그리고 촉수의 움직임으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했다. Jellyfish is very big, very tall, and we have a completely material weight, about 900 grams. That's nothing. We learned a lot about the materials. We learned a lot about lightweight constructions, and we can have development about electronical sensors, electronical motors, and so on. 갈매기에서 영감을 받은 스마트 버드는 진짜 새처럼 자연스럽게 날 수 있다. 이것을 개발한 회사는 로봇 회사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이다. 그들은 왜 생체 모방 로봇에 주목하는 걸까? We saw that the real birds are very efficiency with the movement, and that was a good idea for Festo to look for technologies where we can, develop a flying robot who can fly very efficiency, and the bird can fly with a small LiPo battery, over 20 minutes. We will learn a lot of things about energy efficiency movements, about functional integration systems.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한 가전업체는 이 해결책을 자연에서 찾았다. 공기청정기의 팬은 잠자리의 조용한 날갯짓을, 헤어드라이어에는 칼새의 날개를, 선풍기에는 알바트로스의 날개를 모방했다. 드럼 세탁기의 문에는 해바라기 씨를 모사해 빨래판 기능을 더했다. 세탁기에는 돌고래 꼬리의 움직임을 넣어 때가 더 잘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기에도 독특한 기능이 들어있다. 猫の下の構造が応用されております。最初は掃除機がゴミを溜めて圧縮して最後にポンと捨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猫がこう毛づくろいをして毛玉を飲み込んで後でゲロゲロって吐くのに似てい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も、 흡입한 먼지를 압축하는 회전 날개의 표면에 가시 모양 돌기를 넣어 먼지 압축 효과를 높였다. 先生方のご研究を待っていると、私どもの次の商品が出せ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りまして、シャープで独自でそういう生物のすごいところを見つけてきて、なぜ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のかっていうのを解明して商品に採用するっていう作業が必要になりました。その頃から自前シャープで独自で面白いものを掘り出して採用す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やり出しました。 2006년 생체 모방 기술을 연구하는 네이처 테크놀로지 팀을 만든 후 지금까지 26개의 제품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돼 왔다.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은 선풍기였다. 従来の扇風機ですと、羽の真ん中あたりは非常に遅く
羽の外側に行けば行くほどどんどん風速が速くなるというふうな特性がありまして、半径の方向で非常にムラが大きい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 기존의 선풍기를 개선해 균일한 바람을 내는 나비나기를 모사한 선풍기를 발표했다. こちらはさらに新しい扇風機の羽でして、アサギマダラの羽にさらにアゲハチョウの微状突起と呼ばれるこの形状をつけることによりまして、1、2、3、1、2、3のこの3つ ×7 枚の21枚の風を起こすことができまして、さらに細かく滑らかにポ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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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細かな優しい風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두 종류의 나비를 모사해 바람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부드러운 바람을 위해 빈틈없는 날개 구조가 특징이다. 유독 무더운 여름 날씨 탓에 선풍기와 에어컨은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이 업체는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 개선을 위해 대용량 실외기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팬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팬을 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팬의 날개의 모양만, 날개 각도나 이렇게 모양만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같은 사이즈에서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체 모방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연구는 서울대 공대 연구진과 함께 진행했다. 연구진이 응용한 것은 혹등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다. 근데 혹등고래를 보면은 그 우리 팔에 해당되는 그 앞쪽이 울퉁불퉁합니다. 매끄럽지가 않고. 대부분의 고래는 가슴 지느러미가 매끄러운데 반해 혹등고래는 가슴 지느러미 앞쪽 가장자리에 유난히 큰 돌기가 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표면을 따라 흐르지 않고 표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유동박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동박리가 일어나는 그 위치에다가 그 혹동고래의 그 플리퍼, 즉 팔에 해당되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돌기 모양을 심어놨을 때 그거를 이제 유동박리를 제거해주거나 지연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에는 공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반면 돌기가 있으면 공기는 표면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흐른다. 유동박리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팬을 일정한 속도로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박리를 없애거나 지연을 시키면 그 팬을 일정한 속도로 돌리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매끄러운 팬에 혹등고래의 돌기를 파고 마찬가지 이유로 가리비의 홈을 3개 넣었다. 이 모두 유동 박리를 없애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개선된 팬을 설치한 에어컨은 소비 전력 10%, 소음은 2dB를 개선할 수 있었다. 물론 팬 기술 하나가 차지하는 효율은 그보다는 낮다. 생체 모방 기술 그 하나만 봤을 때 그 하나의 기술이 제품 전체의 효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 3%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에어컨에 적용될 부품이 많으니까 많은 것 중에 팬 하나의 생체 모방 기술 하나로 그 정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첨단 기술을 누리고 있다. 그 편리함 뒤에 올 재앙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이제라도 환경을 위한 기술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것이 수많은 과학 기술자들이 자연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원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광합성과 수분을 모으는 기술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기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학자로서 바라건대 생체 모방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연 생태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자연이냐고요? 레너드 다빈치가 한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니까요. 일 나노그램 정도의 DNA가 정제를 할 수가 있고 그 정도면 굉장히 완벽한 프로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For eye color, for hair color, for skin color. And when you plug in that sequence data from that unknown person into those equations, they produce a prediction. Having objective scientific evidence, when it's available, it is a very essential component of how the justice system can make a rational decision about what truly happened, that they can trust the fact.